재판을 1년 넘게 했습니다. 수사도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정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입니다. 의심된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목적 아니었느냐?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늘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보의 질문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거를 하나라도 제시해보라. 1년 넘게 수사했다면서 증명한 게 뭐냐? 특검보는 의도를 말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장관은 사실을 물었습니다. 국회 봉쇄 명령이 있었는지,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임무가 내려갔는지. 그러나 법정에 나온 것은 문서도 명령도 구체적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상상이 아니라 증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는 증거 대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재판, 특검은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데 소설을 쓰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수당에 의하여 금방 계엄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인과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야당이 다수당인데 이거 계엄이 해제되면 우리 무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고 증인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논의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그때 그 우세 살 수 있다라는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식의 우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세를 살 수 있다 이런 토의가 아니고 비상계엄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들을 이제 몇 가지를 상정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논의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가 거대 야당이 분명히 이걸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게 해제 결의를 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해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해서 거대 야당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론으로 인하여 탄핵이 일어나거나 또는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논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세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에 좀 더 나아가서 탄핵이나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의 논의는 해보시지 않으셨냐고요? 그런 생각은 해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무슨 내란이라고 막 그냥 내란몰이를 해서 한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야당의 공격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은 계셨거든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가만히 쳐다볼 수만은 없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를 야당이 바로 할 수 있다라고도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가정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옛날 계엄처럼 병력을 2만 명, 3만 명, 5만 명, 6만 명 투입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봉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 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경고성 계엄을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합니까? 증인은 몇백 명 가지고라는 그 숫자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증인의 이야기에 의하더라도 그런 야당의 계엄 해제에 방어할 필요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야당이 계엄 해제를 즉시 못하게끔 국회를 봉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국회 임무를 줬을 때 봉쇄하라 이렇게 임무를 준 것도 아니고 확보하라고 했고 질서유지 차원에 확보하라고 했고 만약에 제가 우리 특검보님 말씀대로 그런 이런 어떤 의결을 못하게 할 생각이 있거나 의도가 있었다면 간단합니다. 출입하는 거 다 통제해버리면 돼요. 그게 원래 우리 707 병력들도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통제했지 않습니까? 통제를 왜 했습니까? 의원님들 중에 들어오시는데 저지받은 의원님이 계셨습니까?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방청객 많이 여러분 나옵니다. 제가 더 정숙해 얘기 주세요. 그거는 더 얘기를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증인 그러니까 증인은 아까 그 군을 보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피고인과 증인이 군을 보냈을 때 오히려 그런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계속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증인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셨었습니까? 국방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랬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사태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군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특검부님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하기 위해서 군을 보냈다면 당연히 군의 임무 자체가 봉쇄하고 의원들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해라, 이렇게 나가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의원들 들어오는 거 다 저지하고 그 차단하고 하라는 임무를 받은 그 현역 군인들, 그 국회 본청에 투입된 인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회 봉쇄다 이런 것들은 특전사에 재판장님, 텔레그램 내용이 재판장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지금까지 충분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좀 계속 증인이 저에게 하실게요. 묻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마이크만 좀 아니요, 가까이 해주십시오. 말씀을 마이크만.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피고인과 증인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를 봉쇄하고 그리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언론사에 대한 봉쇄를 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계엄 사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권력을 장기 독점 유지하려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닌가요? 그 특검부님은 1년 이상을 수사하시면서 그런 거 하나 증명 못 하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내보십시오. 증인과 많은 사람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특검부님께서 책임을 지고 근거를 하나 내보십시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만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재판을 하고 수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셨으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건 이미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보여야지. 이미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미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를 제출했고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한 번도 그 검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 증인의 그 주장이고요.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은 그러한 목적을 의심하는 내용의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네. 특검보님 생각입니다.